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창 최영도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월 6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별로 기운이 없죠? 예, 시장 빠진 날 목소리를 우렁차게 하게 되면 또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이제 회원님들께서 다소 분위기 못 맞춘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는 이제 목소리 좀 깔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국내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장중 흐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장중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런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오전장에 이제 약하게 좀 시작을 했죠. 약하게 좀 시작을 하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제 상해 쪽 오픈됨과 동시에 주가가 좀 밀렸다가 다시 리바운딩, 그 다음에 이제 11시부터 12시까지. 뭐 동시간대에 열리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썩 좋게 끝난 상황들은 아니니까 니케이 같은 경우에 2.88%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좋아도 빠지고 나빠도 빠지고 뭐 이런 이제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살짝 좀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제 FOMC죠, FOMC. FOMC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시장에서 분출이 되느냐, 영향을 좀 미치느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코스닥이 일단은 뭐 2,900, 늘 말씀드렸던 2,950포인트를 지켜주지는 못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2,950포인트를 만약에 하향 이탈 시켜버리게 되면 뭐 생각보다 시장에서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좀 크게 나와줄 수 있다.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줄 수 있다. 라는 부분들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뭐 그 부분들은 이제 FOMC겠죠. 근데 FOMC에서 가장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금리 인상 부분이잖아요. 금리 인상 부분들이 기존에 5월달 7월달, 11월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내가 세관시킬 거야라고 이제 시장에서 언급을 해줬었던 부분들이고, 이게 지금 예상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369로. 369. 근데 이미, 이게 지금 빨라졌다고 해서 2개월 정도씩인 거죠. 그러니까 2개월씩 거의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사이클 자체가 좀 빨라지는 건데, 근데 이미 선물 시장에서는 이 5월 달에 대한 인상분들보다는 오히려 3월 달에 대한 인상에 조금 더 배칭을 하면서 선물이 좀 상승을 했었다고요. 그죠? 금리 시장이. 선물하고 이제 금리 시장이 이거를 3월 달로 반영을 했던 부분들이어서 사실은 금리 인상 3회가 중요한 거지 이 시기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시기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장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나왔어요. 양적 긴축. 이게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게 좀 치명적이죠. 양적 긴축. 이게 조금 좀 눈에 거슬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동안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좀 안 썼던 부분들인데 이제 연내죠, 연내. 연내 좀 빠르게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속도전이 좀 붙어버린 거예요. 이래버리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이제 화들짝 놀래버린 거죠.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어떻게 되죠? 자금 경색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위험자산 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강조가 될 것이고 안전자산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큰 그림으로 자산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거든요. 근데 이 위험자산 안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움직임들이 어제 나스닥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퍼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는 상태잖아요, 지금. 뭐 게임, 그렇죠?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NFT,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체 업종이 다 마찬가지. 특히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퍼 자체가 좀 높은 기업들에 대한 뭐라고 하나요? 이제 위험자산에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퍼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밀리고 그동안은 뭐 밸류에 대한 이제 이점이 발생된 섹터군들 물량들이 좀 들어온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뭐죠? 경기 민감주, 그렇죠? 뭐 화학주, 조선주, 뭐 자동차도 뭐 포함해서 얘기를 하자고요. 이런 식에 대한 업체들 그리고 일부 화학주들 그리고 뭐 이슈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물량들이 들어온 거죠. 근데 지금 얘네 경기 민감주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은 것이냐? 실적이 좋진 않아요. 실적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거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실적을 발표를 하는 섹터는 아닌데 어찌됐든지 간에 뭐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니까 당분간 뭐 이렇게 포가 자체가 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오늘과 같은 급락세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늘과 같은 급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뭐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진이 딱 나게 되면 지진이 한 번 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죠? 여진이 있어요. 예, 여진이 조금 좀 하루 이틀 정도? 요번 주까지는 여진에 대해서 조금 더 반영이 됐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좀 저가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실적 발표잖아. 네, 얘네들이 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는 오전장에는 조금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가 오후장에서는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악재가 튀어나와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수급의 리밸런싱이라고 그러니까 전체 시장 트렌드의 리밸런싱.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트렌드가 뭐 그대로 반영이 된 거고, 이게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좀 시장 판단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대응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높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하죠. 네, 조금 좀 불안한 모습들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뭐 중간 정도에서 잡았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종목들을 좀 보시고 뭐 손절 라인을 잡는다던가 아니면 뭐 추매 라인을 잡는다던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섣부른 판단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섭부른 판단.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좀 높게 잡으신 분들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뭐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속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좀 눌리는 거 좀 확인을 하고 뭐 대응을 하셔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지를 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특징적인 차트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패드 밸런스 시트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대차대 좌표예요. 예, 대차대 좌표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를 시켜 나간다라는 얘기니까 좀 그래요. 예, 조금은 좀 이제 아마 좀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 대한 움직임도 있고, 다만 여기서 또 긍정적인 포인트들은 좀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연준이 저는 시장과의 교감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과의 교감. 그러니까 최근에 연준의 행태들을 좀 보시게 되면 미리미리 알려줘요. 나 우리 뭐 자산 축소할 거야. 나 금리 인상 시킬 거야. 좀 매파적인 성향들을 좀 보여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미 1, 2주 전서부터 계속 시장에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시장은 이 1, 2주 동안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됐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대처할 이야기들이 충분히 됐다는 얘기고, 이 FOMC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과거 일이잖아요. 과거 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향후 경기 속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충격은 뭐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쉬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설령 좀 밀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연준이 이 금리를 인상시키고 그리고 양적을 긴축을 한다라는 거는 여기에 그 뒷배경이죠. 뒷배경을 보시게 되면, 뒷배경은 뭐다, 여러분들? 뭐예요? 뒷배경은 딱 하나예요. 완전 고용. 완전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 딱 일어나 버리니까 인플레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플레하고 이 완전 고용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너무 빠르게 인식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빨리 반영을 시켜버리게 되면 경기가 또 무너진다고. 경기 둔화가 또 와요. 그러니까 지금 천문학적인 자금을 가지고 이 경기를 회복을 시켜놓은 상황인데, 그와 더불어서 또 오미크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에 대한 스토리 자체가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닌데 섣부르게 강력한 드라이브는 저는 안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시장과의 균형,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서 금리 속도라든지 양적 긴축이라든지 해야 될 거고, 시장에서 이게 처음 딱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충격을 좀 받는 상황인데, 이게 시장에서도 점점 생각이 바뀔 거예요. 경기가 그렇게 좋아? 이러면서 쭉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역설적이긴 하시겠지만 좀 리스크 온에 가까운 스토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주가가 출렁이고 국내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좀 주가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한쪽만 막 움직였다가 또 한쪽 무너지고 한쪽으로 또 자금 들어오고 막 이런 식의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이게 피곤한 것 뿐인 거지. 전반적으로는 이 리스크온에 가깝다. 그리고 이 리스크온이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리스크온이 되는 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한두 종목 정도가, 한두 섹터가 시장을 막 이끄는 게
이게 이렇게 약점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 버린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 버려. 굳이 크게 안 빠져도 되는 상황에서 크게 빠져버리고, 그쵸?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한쪽으로 많이 쏠려가는 이러한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주가가 뭐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받는 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죠.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과정에서에 대한 이 피해 부분들, 리스크 부분들이 너무 많이 커져요.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부분들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이냐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살짝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기관 쪽이 12월달, 11월달, 12월달 이어지는 저 배당 투자 관련된 물량들이 한 1조 4천 정도 남았다고 했잖아요. 오늘 4천 때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 이제 4조 정도가 좀, 1조 정도가 좀 남은 상황인데 이 1조 같은 경우는 한 2, 3일만이면 2, 3일? 2, 3일 정도면 거의 다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소화되는 과정 자체를 외국인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와서 소화를 좀 시켜주면 좋기는 한데 뭐 그 부분들은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기관이 배당 투자 물량을 쏟아내는 그 시점하고 현재 지금 시장이 충격을 받고 한 차례 정도 얼스케이크가 온 거잖아요. 지진이 한 번 온 거잖아요. 이 지진이 한 번에 안 끝나고 여진이 이어진다고요? 이 여진이 일어나는 동안 기관 애들 다 매도 때릴 거고요. 그리고 기관 애들이 기관들이 매도를 때리는 과정에서 시장에서에 대한 트렌드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빼는 과정에서 아마 저퍼주들이 많이 들어간다. 오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들. 고성장주, 그러니까 성장주들, 그러니까 퍼 자체가 높아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 그리고 바닥권에서 경기 민감주들, 시크릿코어 업종 자체는 밸류에 대한 부담감들이 없어버리니까 물량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기관 애들이 1조 정도, 1조가량을 한 2, 3일에 걸쳐서 매도하는 동안에 이게 지금 들어갈 거고, 이 2, 3일이 지난데도,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에 대한 뭐 급하게 나와야 되는 매도 물량들 자체가 다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크릿코어 업종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주도주가 되는 거겠죠. 이게 주도주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 꺾이고 다시 이론 쪽으로 다시 들어가. 반도체, 이론 쪽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또 얘기가 또 틀려지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시장에서 좀 긴장을 하고 그리고 시장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그거에 너무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 조금 어차피 시장이라는 거, 매매라는 거 자체를 우리가 뭐 일주일 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한 달 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진짜 뭐 연단위, 그러니까 분기단위, 반기단위 또 연단위로 매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흔들리는 부분들은 뭐 늘상 여사다 여사, 예, 늘상 있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언제든지 또 우리가 또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겨내고 또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것들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내성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성이 생겼다라는 게 참 슬픈 이야기죠. 예, 우리나라만 이래. 우리나라만 이래요. 이 망할 놈들 막 이러면서 욕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 와, 미장하자, 미장. 예, 미국으로 다 우리 가자. 우리는 오리엔탈이지만 예, 서학개미가 돼보자 막 이러면서 가보자 뭐 이런 게 자주 섞인 이야기들을 전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해도 합니다. 재미없잖아. 예, 국내 증시 진짜 피곤하게 하잖아. 예, 피곤하게 하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국자의 마음으로 예, 국내 증시를 한번 살려나가 보시자고요. 어찌됐든 이런 이제 형태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좀 아쉬워요. 오늘 좀 아쉽습니다. 원데이 원수익. 오늘 제가 매도를 안 했어요. 예,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냥 저도 지켜만 봤어요. 우리 회원님이랑 조금 지켜만 봤고, 저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제가 시황 얘기를 해드리면서, 섹터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조선업종을 좀 늦게나마 한 종목 정도 들어갔습니다. 덜 올라간 종목. 예, 조선업종을 좀 들어갔고, 그러니까 뭐 조선업종 하긴 좀 그렇고 플랜트 업종이에요. 플랜트. 예, 플랜트 조선. 이쪽으로 하나 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운송 쪽으로 한 종목 정도 좀 들어갔습니다. 운송 쪽으로 한 종목 정도 들어가서 두 종목 정도를 우리 VIP들과 매수를 해놨고, 그리고 그동안에 좀 속을 좀 썩였던 종목이 한 종목이 있었어요. 예, 한 종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좀 떨궈냈습니다. 예, 그 종목을 좀 떨궈냈고. 두 종목 떨궈냈나? 예, 그쵸. 두 종목 떨궈냈죠? 예, 그쵸. 두 종목 잘 떨궈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밸런스로 좀 맞춰가면서 잘 진행을 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충격 자체가 워낙 좀 큰 게 좀 짜증이 나는 것 뿐인 거지. 저만 짜증내면 되죠. 뭐 우리 회원님들은 짜증내지 마세요. 예. 저만 짜증내면 돼요.
예, 저만 짜증내면 되니까 너무 이렇게 심려치 마시고 염려치 마시고 예,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코스닥 지수에 대한 지표 자체는 이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산차력도 충격을 받고 지지라인 자체가 나왔던 자리가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 950포인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급락 나오고 나서 여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늘 위수 정도. 그러니까 이거 거의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과연 여기서 발생됐던 이러한 패턴들이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발생했었던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발생했었던 패턴들, 요 구간에서 발생했던 패턴들, 요 구간에서 발생했던 패턴들 이런 부분들이 요번에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여기는 아니고 요 라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구간하고 요 구간하고 비교 대상으로 삼으시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충격으로 조금 좀 밀렸다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요 패턴들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발생됐다. 요런 양봉들. 아셨죠? 그리고 뭐 이게 다행스럽게 또 이틀 만에 올라오긴 했는데 뭐 요 이틀 만에는 우리가 좀 예상하기는 좀 그렇고 한 요 정도까지 예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아셨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종목 정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조금 좀 관심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종목을 한 두 종목 정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두 종목 정도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좀 해드릴게요. 완전히 바닥에 있는 종목이에요. 롯데렌탈. 롯데렌탈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도 8월 달에 지금 상장을 했잖아요. 8월 달에 상장을 하고 나서 정말 떠들썩하게 상장을 했어요. 이놈이. 엄청나게 떠들썩하게 상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지금 떠들썩하게 상장을 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얘네들 실적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할게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물론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신규 상장을 했던 부분들이라 이 신규 상장한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2조 2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저기 1,500 정도, 1,600이죠.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415. 근데 2021년도 12월 달 예상되는 매출액 부분이 2억 4천입니다. 2조 4천이에요. 영업이익이 2,400.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1,051억이거든요. 근데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계속 밀리기만 있어요. 이게 고평가라는 얘기죠. 고평가라는 얘기. 너무 높게 형성이 돼버려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내수주 쪽보다는 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반응들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이게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죠.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 그와 더불어서 외인하고 기관애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매도를 하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주가는 바닥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36,000원대에서 지금 바닥을 확인했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밀리긴 했지만 1.3 정도. 그러니까 좀 둔감하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둔감하긴 한데 만약에 현재 지금 앞서 제가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때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많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이 롯데렌탈도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거의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 하는 좀 그렇고 3개월 동안 이 3개월 동안 주가가 어떻게 됐어? 계속 횡보되다가 계속 저가를 확인을 하거든요. 35,000원대 초반대에서 계속 물량이 들어와요. 물량이 들어옵니다.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 자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35,000원 밀려봤자 10% 밀리는 거라. 근데 만약에 리바운딩이 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4만 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10%가 훨씬 더 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자체가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다. 상당히 좋다. 기대 수익률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대비해서 리스크는 좀 적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렌탈이잖아요. 렌탈. 거기다 또 렌트카. 그치? 단기 렌트카에 대한 가동률 자체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4, 4분기 실적 자체는 좋을 거야. 왜? 그동안에 차량이 판매가 안 되잖아. 차량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다 렌트카 수요가 늘어난다. 렌트카 수요. 렌트카에 대한 수요가 이제 4분기에 반영이 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의 대다수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펀더멘털도 좋기는 하지만 이 펀더멘털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3분기에서 빠졌고 4분기가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는 기업들이라고. 실적이 나는 기업들인데 주가만 계속 빠져 있었던 거. 근데 막상 고포 종목들이 빠지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 근데 리바운드가 나오고. 그쵸? 그럼 이것도 같은 논리로 주가가 리바운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11,000주,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7,185주, 뭐 이런 식으로 물량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한 7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돼요. 그나마 이제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진 거예요.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그나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기존에 만약에 관심 없었을 때는 막 5만 주 거래되고 막 6만 주 거래되고 막 이랬었다. 7만 주 정도여서 약간은 좀 거래량이 조금 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러한 논리들로 만약에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롯데렌탈 그동안에 좀 잊혀졌었던 종목군들도 시장에서는 한 번쯤은 좀 해볼 만한 그런 좀 대표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노션이라는 종목을 좀 보실 텐데 이거는 오늘 저희 VIP 회원들하고 좀 들어갔어요. 예, 페노션. 차트는 되게 좋죠. 예, 차트는 되게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는 거죠. 최근에 BDI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BDI 쭉 흐름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BDI가 보게 되면 이제 머리를 좀 들기 시작했어요. BDI가 제가 아까 낮에 조금 지금 보내드린 차트가 좀 있는데 여기거든요. 이게 BDI 지표예요. 최근에 BDI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2289거든요. 근데 작년도 10월 달에 5750이었어요. 어떻게 돼?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머리 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많이 움직이잖아요. 철강이나 이런 종목군들 움직이는 게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요만큼의 그러니까 이점이 생긴 거죠. 이점이 생기다 보니까 주가가 리바운딩이 되는 거고 이제 이 종목군들이 여기를 돌파를 시켜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게 되면 2022년도 1분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직 1분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잖아. 근데 이게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지금 이 페노션도 마찬가지야. 3분기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4분기는 괜찮아. 4분기는 괜찮아. 4분기 실적은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빠졌던 요 부분들을 다 4분기에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동량 자체가 괜찮으니까 주가가 괜찮아. 실적이 괜찮거든. 그럼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가 되는 거죠. 한 달여 기간 동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하고 지금 기관들이 한 60만 주, 보험 쪽에서 5만 주. 그쵸. 기관 쪽에서 한 60만 주, 금투 쪽이죠. 뭐 이런 애들. 금투에서 1,500 정도, 1,100 정도. 그 다음에 연기금에서 40만 주 정도 또 들어와 버렸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매매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는 향후 BDI에 대한 반등이죠, 반등. BDI에 대한 반등 여부들 좀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기대감들을 가지고 나쁘지 않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기관이 연 이틀 정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5,000원대 초반대에서는 대표적으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최근에 시클리컬 업종이 막 움직이는 이러한 논리들로 운송업종에도 만약에 대입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뭐 HMM은 좋죠. 컨텐츠도 좋기는 한데 일단은 벌크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얘네들이 요 빈 공간에서 이 BDI, 그러니까 페노션 자체가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적정 수준으로 상승을 할 거예요. 한 6,000원 정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6,000원. 그죠? 6,000원 돌파, 그 다음에 6,000원을 만약 강하게 돌파를 시키게 되면 두 번째 매물대가 요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보는 거죠. 1차하고 2차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한 6,400원에서 6,500원대까지 2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서 과연 저기서 돌파가 되는 거는 아마 시황이 바뀔 거예요. 시황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황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종목들 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뭐 저희 방은 테마 잘 안 해요. 테마 지금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하고. 네. 테마를 하니까 저도 지금 정신없고 우리 회원들도 정신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거, 제가 잘하는 거, 그쪽으로 계속 트레이딩을 해나갈 겁니다. 뭐 물론 단타를 치는 데 있어서 테마도 하죠. 근데 테마가 주가 돼서 하진 않습니다. 계속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계속 거듭, 가급적 접근은 않다. 대신 당일 단타를 통해서 단타 매매를 통해서는 테마를 접근은 하겠지만 이게 주 메뉴는 아니다. 메인 디쉬는 스윙. 그리고 스윙에서 보다 장기로 발전하는 좋은 기업들을 잡아야 된다. 이러한 흐름들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그렇게 크게 갖지 않았던 롯데렌탈, 페노션 이 두 종목 정도는 우리 회원님들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한번 결과물들을 한번 지켜보자고요, 우리 같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저의 VIP방 운영 안내를 조금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우스가 안 보이냐?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시 반에 11시까지 1교시 하고요. 주식 초보분들, 직장인 등 기초 투자자들 따라하기 가장 쉽고 재미있는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예시는 잘 봐주세요. 기호는 골뱅이 2개. 두는 똑바로 뜨고 제가 보고 있다라는 거를 표시를 했습니다. 단타는 10% 이하로, 그 다음에 스윙은 1차 진입 10%로 1차 진입하고 차후에 2차, 3차 계속 진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단타성 매매는 당일 또는 매수 이길, 뭐 수익 실현을 기본으로 해서 최적의 보유 기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조금은 좀 트렌디한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 수익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매매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메인 DC, 스윙성 매매입니다. 스윙 매매. 시장 트렌드 및 업황 상승. 이런 기반으로 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인 매매를 통해서 추종반의 전매 특허 매매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 분할 매수라든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반복 매매를 진행을 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오늘 최근에 대표적인 종목이 LG디스플레이, LG전자 뭐 이런 종목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 계좌 계속 만들어 내가니까요. 그동안에 뭐 시장에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을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많이들 활용을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적정수의 우리 회원님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한 검색식을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하고 같이 일정 수준,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저하고 손발을 좀 맞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활용을 못해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수식화 시킨 거고 도식화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다 투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검색식이 100% 맞지는 않아요. 시장 상황이 시장 상황이 말 그대로 1+1이 아니잖아요. 1+1이 2가 아니라고. 시장은요, 여러분들 1+1이 3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이게.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라고.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녹아드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 튀어도 되는데 갑자기 20이 튀는 경우도 있고 30이 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만 빠지면 돼. 근데 갑자기 20 빠지고 막 30 빠지고 막 이래버리잖아요, 시장에서. 그쵸? 그리고 그 과민 반응을 했던 부분들을 어느 누가 잡아먹느냐의 게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충분히 그 논리도 맞아요. 네, 그 이야기도 그 말씀도 맞으세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네. 항상 과민 반응이 시장에서 과민 반응이 나올 때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테마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낙폭과대인 상황, 그러니까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코로나 뉴스 미친 듯이 빠졌을 때 그때가 기회였다고 해서 시장에서 많이들 뛰어들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과민 반응을 보일 때 가장 큰 수익을 얻는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그 말이 맞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추후 단타를 통해서 검색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드려서 이게 정형화된 부분이 있고 그 정형화된 것들 이외에 약간의 좀 경험치들이 조금 더 가미가 되면 좀 더 원활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한 검색식 같은 경우는 저하고 손발을 좀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하고 적정 수준의 회원분들이 모이고 나서 저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면서 그 다음에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오늘 좀 시장이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셨을 거고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을 텐데 또 시장에서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제자리로 와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오늘 저녁에는 너무 주식 고민하지 마시고 미국 시장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내일 오전장에서 또 저와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월 6일 장마감 방송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제가 수익 종목 리뷰보다는 여러분들과 저와 그리고 우리 VIP님들과 좀 공유할 수 있는 종목 한 2종목 정도 언급드렸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이 올해 2022년도의 마지막, 그러니까 첫 주의 마지막 거래 금요일이죠. 네. 잘 준비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정화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